와 건물에 등기된 권리들이 다를 때 배당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하시더라도 바로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판서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우리가 임차인이 대항력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이나 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 깨끗하게 좀 지우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잘 보일 수 있게끔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이 땅이 없으면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있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도 갑이다. 토지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도 갑이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 토지에도 등기부에 등기될 수도 있고 건물 등기부에도 이렇게 등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5월 1일 날 이제 근저당이 설정했는데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던 거죠. 이래다가 그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여기 신축해가지고 여기에 신축하고 보존 등기까지 마쳤죠. 등기까지.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하는 걸 우리가 최초 등기하는 걸 보존 등기하는 이 보존 등기는 여러분이 따지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한 번 갖는 게 뭐예요? 생일이죠. 생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면 또 생일이 또 생기죠. 그렇다는 그 맞는 말씀이에요. 또 그런 것까지 갖고서 또 그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네. 죽으면 없는 거지 이제. 또 새로 태어나면 그건 이제 제3의 인생이지 여러분 인생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고 나가지고 건물이 등기되고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날 이제 그 A 임차인이 있고 7월 1일 날 B 임차인이 있고 그런데 8월 1일 날 여기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또는 뭐 가압류가 이렇게 말소기준이 생기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 날 또 C 임차인 이렇다고 하면 여기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가 누구냐면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 근저당하고 이 건물에도 국민은행이 설정했다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에 놓았다고 하게 되면 이럴 때에 그 배당하는 방법 같은 게 대항력부터 먼저 따져보죠. 대항력. 임차인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이 다를 때에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에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게에 의해서 대항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갖고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에 5월 1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의 토지에 설정된 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건물에만 갖고 따지면 건물의 말소기준은 8월 1일이기 때문에 이 A와 B는 대항력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승계시킬 수도 있고 대항력을 수습하고 배당 요구하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고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그러나 이 C 임차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이 말소기준권 이후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선 변제권 미배당금이 생겨도 이 C는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권에 다를 때에 대항력은 임차인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갖고 따지게 되고 토지만 매각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임차인들은 토지 낙찰자에게 승계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됐을 때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말소 기준만 따진다. 이렇게 대항력은 알아봤죠. 이번에는 뭐냐면 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특별호소 채권으로 최우선 변제 있죠. 경매 절차에서 배당 금액 갖고 2순위 배당만 특별. 이러한 것들이 이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는 이 토지가 나 이 건물이 일괄 매각됐을 때에 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면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될 최우선 변제는 이 근저당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순위 배당 받으면 이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 왜냐면 이 근저당권자도 보호를 해줘야죠. 이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발생할 걸 까마득하게 알 수가 없었죠. 그런 사람한테 나중에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근저당권자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있죠. 여러분이 이 근저당권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거를 다뤄주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근저당권자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발생할 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이제 최우선 변제 먼저 배당을 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초에 감정가로 갖고 토지 감정가 비율, 건물 감정가 비율 이렇게 하면 되죠. 전체의 감정가, 이 토지 감정가, 건물 감정가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토지 감정가, 건물 감정가로 해가지고 해서 이 토지 감정가를 곱하기 하고 건물 감정가 비율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해서 그 비율을 실제 매각된 금액을 그 금액에다가 경매 비용을 뺀 금액에다가 곱해가지고 토지 배당금을 결정하고 건물 배당금을 결정해서 이 토지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 나대지 상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라고 특별호소 채권인 최우선 변제라도 이 근저당보다 우선의 변제 못 받고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1순위 배당 받고 나머지 이 토지 배당 잔여금하고 건물 배당 받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았고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종결되고 여기에서 이 A와 B가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고 이 C는 소멸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토지와 건물이 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만 갖고 하고 그래서 건물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토지는 건물이 소유자와 토지가 같을 때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임차인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 근저당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은 우선하지 마. 그렇지만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했다 하면 이 최우선 변제가 우선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그 책에서 한번 제가 그림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 특수한 사례에서 근저당권과 다른 사례. 이 특수한 사례는 토지와 건물이 등기된 권리가 다를 때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연립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를 때, 즉 이렇게 보면 등기부에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은 2014년 2월 10일 날 근저당 설정되는 돼 있고 이러한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이 2014년 2월 1일 날 그 입주했는데 보면 이렇게 등기부에 토지에는 2013년 건물에는 2013년 2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되고 토지에는 2008년 10월 10일 날이니까 이런 경우는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지상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은 거죠. 이렇다면 연립주택에 있는 각 구분호수의 임차인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저당권에 대해서 토지 배당금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은 우선 매지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배당할 때에는 1차적으로 토지 배당금, 건물 배당금을 감정가 비율대로 곱해 가지고 계산해서 토지 배당, 건물 배당하고 토지 배당금에서는 이 나대지 설정된 이제 예한은행
또는 이제 그 이철수 근저당권자 이 세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배당을 짜면은 배당표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배당금, 건물 배당금을 나와가지고 이 토지에서 먼저 배당받고 건물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죠. 토지에만 설정된 근저당. 그리고 또 다시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을 최우선 배제에 곱하고 그다음에 확정 일자 우선치를 배당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에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그 채권이 다를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건물이 말소기준 권리 갖고 대항해서 설령 토지와 건물이 일괄되고 토지가 말소기준 임차인이 대항력보다 우선해서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는 건물의 말소기준 갖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때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면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근저당이 설정하고 신축됐다면 토지 배당금과 건물 배당금을 나눠가지고 토지에서 그 토지의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토지 배당금하고 건물의 배당금을 가지고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확정 일자 우선 변제, 또 다른 채권자와 순위 배당하는 방법으로 배당이 전결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맞추고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근저당권도 참 그 이야기거리가 많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6강좌를 1시간 10분 사이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줬는데 요거를 제가 또 각 6강좌를 또 이 편집해서 별도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생방송을 보고 또 편집돼서 올라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보고서 지금 얘기했던 여러분 보다가 이거는 사실은 경매를 한다. 그러면 상식입니다. 또 경매를 하나도 임차인이라고 하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자, 오늘 방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